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받은 것 때문에 지금 어제 미국 지수 나스닥 많이 빠졌었는데요. 한 1%대 하락했다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미국도 서서히 회복 중입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낮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수를 말하는데 그게 예상보다 많아서 그렇지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높은 것은 어차피 예상했잖아요. 안 좋을 거 예상했었고 낮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까지 위험이 확대될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 때문에 대선 중에 경제활동은 계속하지만 이슈거리가 많잖아요. 이슈거리가 많아서 주가는 많이 출렁일 겁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주식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보 위주로 주식을 하다 보면 뉴스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뭐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물론 그게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호환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기인데 주가는 왜 오르나? 폴 크루그만 교수의 컬럼에서 보면요. 코로나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계층은 주식 투자 계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가는 왜 오르냐? 돈 있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별로 안 받았다는 거죠. 결국 가장 힘든 건 서민들이 가장 힘든 거잖아요. 돈이 많지 않고 생업을 위주로 해서 생활을 해나가는, 어찌 보면 월급 받아서 또는 개인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지, 이분들이 어려운 거지 자본가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져서 투자층은 투자의 여유가 오히려 생겼어요. 왜? 이자가 싸졌으니까. 네, 대출이 용이하잖아요. 대출이 쉬워져서 팬데믹 국면에 오히려 잘 되는 기업이 생겼죠. 그래서 실적 상승 및 미래 지향 기업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몇 개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잘 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택트, 우리나라에서 언택트가 발생한 거죠. 물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이 몇 개 회사가 전반적인 경제를 다 끌고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미래지향적인 기업, 전기자동차, 수소차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아 채권 수익률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은행 자금에 투자 자금이 유입됩니다. 예금, 과거 예금과 채권에 있던 자금들이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어떻게 오는 거예요? 다 주식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주식같이 위험자산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위치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경제 지표가 투자 지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경제가 좋아져도 투자 지표와는 갭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반영 못하는 거고요.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많이 잡혔잖아요. 부동산이 조금 주춤하고 당연히 금리 낮으니까 예적금 주춤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니까요. 지금 잘 사셔서 지금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제 자산을 다시 관리해야 되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 추가 상승이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요것은 9월 4일까지만 봤는데요. 개인 53조 매입을 했고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29조 매도, 그리고 기관이 24조 매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판 걸 다 개인이 샀죠. 그러나 9월 이후 지금 10월 초까지의 장세로 보면 결국은 개인이 사는 매수세가 좀 꺾였어요. 개인도 계속적으로 돈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금 잔고가 뭐 60조를 넘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60조 이상의 돈이 전부 다 주식 매수로 갈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있다고 주식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결국 매수세가 조금 둔화됐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것들 명심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제가 3년 이상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과거 자료를 지켜봤을 때, 과거 지금 1995년도 IMF 당시죠. IMF 우리 경제 위기가 왔을 때 3년 정도 요거는 코스피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연봉으로 보는 거고요. 3년 정도 1, 2, 3년 정도 떨어졌을 때 다시 2년 정도 이후에 회복을 했고요. 다시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도 급격하게 올라갔던,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려가고 두 번째 연도에 바로 내려가서 세 번째 연도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에서도 하락이 일어났다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 S&P를 봐도요. 결국은 한 5년 정도 상승했으면 3년 하락하고 다시 5년 정도 상승하고 2, 3년 하락한 이후에 다시 5년 상승하고, 이건 꾸준히 좀 갔죠. 이건 이제 변동성이 확대돼서 좀 변형이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그럼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5년, 3년, 5년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식은 일정 부분 떨어지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요 폭을 5년 동안 떨어질 수도 있고 2년 동안 떨어질 수도 있고 1년 동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처럼 1년에 급격히 빠지면 이 기준점을 대비해서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다시 반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코스피도 어떠냐? 급격하게 올라왔으니 이게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많이 빠지고 빨리 빠질수록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게 천천히 빠집니다. 천천히 요만큼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빠진다면 다시 올라가는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시간의 싸움이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빠지면 빨리 올라간다. 그리고 천천히 빠지면 느리게 올라간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상향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주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가 하락보다 걱정은 그림자 유동성이 더 문제예요. 그림자 유동성이 결국 뭐냐? 지금처럼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시장에 공급이 됐죠. 근데 이 공급된 돈들이 다 경제활동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으로 가질 않고 이게 자산을 버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산에 투입돼서 자산 가격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돈이 공급됐는데 경제에는 도움을 못 줘요. 자산만 올려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꺼진다라는 거죠. 이게 언젠가 꺼져서 이런 것을 바로 그림자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후에 발생할 그림자 유동성의 문제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 10년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국민연금이 36년 뒤면 동난다. 이런 부분들의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적자 전환, 2060년 GDP 6천조가 되는데 적자 규모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국민연금은 방법을 찾겠죠. 첫 번째, 당연히 수급액을 줄이든가, 마이너스가 나면 주는 돈을 줄일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더 많이 걷던가 수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국가 채무가 한 40에서 50% 정도 됐었는데 100%까지 올라갔죠. 이런 것도 경기에 반드시 부담은 줄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제가 볼 땐 전 3년 정도 보고 있고요. 3년 동안은 어느 정도 회복하다가 그 이후에 한 번은 좀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MF 금융위기 때도 부자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파산 기업 신청 역대 최고. 안 좋다는 얘기예요. 실물 경제. 주식 아무리 오르고 부동산 아무리 올라도 실물 경제는 지금 어렵습니다. 실물 경제는 어렵다. 미국 부도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은 3월 이후에 급격히 올라서 주가가 더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보단요. 일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중요한 건요. 얼마나 오를 종목을 찾느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안전한 종목과 안전한 투자 방법, 이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순환매로 양상 속 낮은 기울기로 계속 간다. 이제 3월에서 6월, 7월, 8월 오는 이 급격한 상승세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고 길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미 대선 변수 지속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코로나 확진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선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하락하는 이런 국지적인 영향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언택트 실적 호전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잖아요 지금. 그럼 앞으로도 좋을 건데 여기다 너무 무리하게 전부 다 넣으시는 건 안 된다. 이유는 지금도 거품일 수 있다는 거죠. 거품. 예로 2차 전지만 해도 굉장히 상한가 치다가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 자급자족하겠다 이런 발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배터리 데이 때. 물론 기대치만큼의 그런 결과는 없었지만 앞으로 2022년에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그때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이 이후에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뉴딜 관련주는 지속적인 뉴스의 중심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아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적정한 수준이에요. 적정한 수준. 전체 자산의 20% 정도 수준을 이런 주식들로 채워 나가시면 괜찮지 않겠느냐. 매우 좋아 보입니다. 저항선 돌파한 현대차, 삼성전자 레벨업 중이시니까요. 내가 꼭 이런 종류 잘 모르는 이런 주식들, 올라갈 것 같은 주식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한 대형주들, 우량주들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하시고 우량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주도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 부도위험군 기업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투자 종목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종목들은 한번 쭉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도위험군 기업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전한 것들, 향후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니까요. 위험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연준은 2020년까지는 절대 2021년까지죠. 2021년까지도 금리 인상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경제는 어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말에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시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물가 연동채 또는 물가 연동 국채 이런 것들 투자해 놓으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물가 연동채가 있긴 해요. 근데 크게 뭐 매매하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해외 물가 연동 국채 뭐 LTRZ라든가 요런 것들을 좀 투자해 놓으시면 훨씬 좀 물가 대비 인플레이션의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은 요거 투자 실제 해보시면요. 지금은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주식이 어느 정도 나스닥이 떨어졌다가 올라갔지만
인플레이션이 실제 없기 때문에 물가 연동 국채들이 지금은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 때 꾸준히 사놔야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금하고 은을 꾸준히 사라고 이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금과 은값이 뭐 폭락, 아주 급락은 아닌데 또 한동안 금 같은 경우는 19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대비입니다. 이것 갖고 수익을 엄청나게 내겠다라는 것보단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수준에서 전체 자산의 10% 정도 보유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봐도 ETF가 가장 좋거나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현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73,000원대 이렇게 금현물은 1g에 73,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ETF 같은 경우는 각 코덱스나 타이거 다 있으니까 이것들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는 원자재 관련 ETF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따로 사거나 선물을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많은 위험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ETF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주가는 레벨업은 될 거예요. 근데 단기 조정이 있는 거니까 단기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 보유량을 좀 늘려놨다가 10월 5일 이후 반등을 하시면 현금 보유량을 40% 정도 확보를 하십시오. 매도를 하셔갖고 40% 확보를 하셔서 이런 것들 통해서 더 떨어졌을 때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저점에 진단키트, 언택트 중 아니면 아까처럼 우량주 이런 것들을 좀 추가 매수하시는 거, 그리고 ETF 요것 꼭 한번 확인하셔갖고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액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5일날 반등을 하면 다시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했을 때 채권형 펀드 비율을 40%까지 높여줍니다. 그러면 주식을 환매해서 채권을 사게 되는 거니까 높은 가격에 환매를 해서 떨어질 때 다시 주식형으로 전환해주면 되겠습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횡보하면서 부분 하락하면서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도주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갈 것 같고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이 아주 길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아무도 모르니까요. 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증권사나 뉴스에서 아무리 좋다 단기적으로 오른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하셔야 돼요. 지금 작년의 고점 그리고 코로나 이전 고점에 다 다다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뚫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안전하게 현금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현명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직 상투권, 완벽한 상투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부분에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맞추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만 잘 대응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상 최근에는 해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미국 순으로 매수 비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미국 주식은 저는 미국 주식과 ETF는 처분을 한 50% 정도 처분했고요. 환매했습니다. 환매했고,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 근데 과거에 매수했던 것도 요번 기회를 통해서 일부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자, 한국 총부채가 너무 많고 많이 늘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당장 이게 내일의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2년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채가 늘었으니까 이거를 털고 가야 되잖아요. 털고 가려면 좀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지금 안 좋죠. 그럼 3, 4분기 아무리 좋아져도 확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중국은 상황이 많이 미국과 한국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자산을 키워야 되는 우리의 투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중국 비중을 조금 높여 놓으셔도 더 한국과 미국보다는, 급등했던 한국과 미국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경기 악화에도 주식은 분명 일정 기간 상승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하락 유지가 되고요. 원자재가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올라갈 거니까 이거는 향후 성장성이 더 높은 것, 그리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고요. 지금 낮은 게 뭐냐면 원자재예요. 뭐 금과 은을 떠나서 구리나 아연, 니켈, 이런 것들은 낮은 가격대에서 경기가 성장하면 더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ETF 통해서 이런 것들 투자를 지금 조금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주가를 맞추고 경기 전망을 예측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상승 하락을 당연한 거다라고 반응하시고, 떨어지면 파세요. 그리고 올라가면 사세요. 왜 이런 얘기 합니까? 거꾸로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주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 보유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더 사잖아요. 그러면 2배가 되겠죠. 2배로 보유를 하는데 이게 더 떨어지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마이너스가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 떨어졌으면 일정 부분 수익 구간이면 환매를 하셔야 된다고요. 환매. 이걸 팔아서 현금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랐을 때 다시 사셔갖고, 보유하신 분들은 거꾸로 투자하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나타내지는 않으니까 너무 과거에 올랐다고 해서 미국 기술주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이나 한국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서 대비하시고요. 고수익 저신용의 투자자산보다는 중수익 고신용의 투자자산이 위기 시에는 훨씬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초반보다는 리스크는 줄었지만 오히려 가격이 상승된 것이 리스크예요. 가격 상승이 다 반영됐다. 이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 적은 자산들, 예를 들어 미국 채권, 최근에 달러가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자산,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격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안전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폭등해서 비싼 주식만 지켜보지 마세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해외 채권, 원자재, 그 다음에 부동산 리츠 많이 내려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가능한 우량하고 주도주 중심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고요. 변액과 ETF를 통해서 직접 투자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